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여성입니다. 혹시 부록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부록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나이를 속였는지 아니면 30대 때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돈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집에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사업을 하셨던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 가게를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상가에 저와 같은 커피숍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에게 조언받은 대로 가게를 운영하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더니 나중에는 주변 상가들 중에서 저희 커피숍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로 와서 홍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아무래도 커피숍이다 보니 쿠키나 원두를 납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 몇 번은 이용해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게에 홍보하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정중하게 사과하며 거절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분, 원두 파는 사장님이 정말 매일같이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됐죠. 처음에는 매번 저희 가게에 와서는 저를 설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분이 오시는 시각에는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간 적도 많았죠. 그런데 저를 기다렸는지 제가 돌아오면 아는 척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원두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원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하기도 했고 다른 곳이랑 비교해도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을 거예요. 한 번만 써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나서 거절하시면 안 되죠. 진짜 저희 원두는 다른 곳과 다릅니다. 한 번만 써보세요. 저희는 이미 납품받는 곳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는 납품을 받지 않아요. 다른 곳과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른 커피숍도 알아보세요. 저희도 원래 소매는 안 해요. 대량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다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대량이어도 당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 거예요. 저희 원두 쓰시면 장사가 잘 돼서 알바생 더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매일같이 와서 저를 설득하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한번 써보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렇게 매일 오시는데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는 원두도 다양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원두별로 커피 맛이 다르니까 메뉴를 하나 추가해보는 건 어때요? 맞아요. 사실 매일 오기 쉽지 않은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판매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분도 더 이상 오지 않겠죠?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원두를 바꿔서 새로운 커피 메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원두를 바꾸면 기존 원두를 좋아하던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한번 원두를 바꿨다가 커피 맛이 달라져서 손님들이 뚝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원두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메뉴를 추가한 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원두를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두 파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며칠까지 납품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양이 많아서 새벽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벽같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저희 원두 괜찮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제부터 매출도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엄청 어리고 예쁘게 생기셨는데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계신가? 저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오빠일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날짜 정해주면? 내가 그날 오전에 가져다 줄 테니까 몇 킬로 이상 되면 2일 전에 전화 줘야 맞출 수 있어? 참고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갑자기 말을 놓고 제가 거래처인데 일반적인 상황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땐 그게 매력처럼 보였는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 같이 살아보니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매달렸거든요. 그 뒤로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씩 저한테 만나는 사람 없으면 본인이랑 결혼하자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내가 앞에 잘 배송해 두고 갈 텐데 오늘도 나왔어. 나 보러 온 거야. 그럼 애인도 없으니까 그냥 오빠랑 결혼하는 건? 어때? 오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름 사장님이기도 하고 누구 먹여 살릴 정도는? 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사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오빠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누나 같은데 한두 번이야 그냥. 장난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나보다 어릴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럼 주민등록증 보여줘봐. 괜히 말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서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37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어요. 카페 일을 하다 보니 매일같이 화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니 남편이 저를 어리게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본인 나이가 어린 걸 알면 머쓱해하거나 사과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지 천연덕스럽다 해야 되는지 능청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보다 나이가 많았네. 그럼 요즘 연하남이 인기 있다고 하니까 나 맞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존댓말 쓰는 거 좋아하면 내가 존댓말도 써줄 수 있어? 능청스러운 남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남자가 매일같이 제 가게에 와서 저를 꼬시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새벽마다 저희 가게에 와서 원두를 납품해주는데 예전에는 내 가게에 납품이 오는 것이다 보니 확인하고 싶어 새벽에 나가 원두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귀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납품하러 오는 그 새벽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일찍 나가기도 했고 빨리 납품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제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5시도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가니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걱정되셨나 봐요. 겨울이다 보니 해가 늦게 뜨고 캄캄한데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가니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찍 나가서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같이 원두를 갈면서 가게 오픈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연애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희 아빠가 저희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9시나 10시 정도만 돼도 주무시거든요. 제가 집에 온 시간이 딱 10시 30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깨어 계셔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아빠가 너 새벽같이 가게 나가는 것 같길래 도와주려고 따라갔는데 어떤 남자랑 아주 신나서 노닥거리고 있더라. 누구야? 만나는 사람이야? 멀리서 봐도 키도 훤칠하니 남자답더만. 아빠가 근처에서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봤으면 아는 척하지 그랬어요. 나야 몰랐지.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에요. 원두 납품해주는데 매일 새벽에 와서 주고 가거든요. 매번 납품하러 오면서 나를 꼬시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빠도 봐서 알겠지만 괜찮게 생기기도 했어요. 저번엔 원두 바꾸고 나서 손님이 늘었다고 하더니 그 총각이 납품하는 원두로 바꾼 거였어? 매일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아빠가 보니까 성실한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 너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결혼 생각도 해봐. 왜 그쪽에서 싫대? 아니, 남자 쪽에서는 결혼하자고 난린데 나 나이도 있고 결혼하는 건 좀 걱정이 돼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때 되면 하겠지. 친정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이 더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오래 하셔서 사람을 잘 보시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귀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처음이라 저도 남편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도중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고 연상이라 걱정스럽긴 했지만 시댁에서도 무척 환영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둘 다 사업을 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반대 상황에 놓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아빠, 요즘 장 서방 사업이 좀 안 좋게 풀리고 있는데 지금 내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남편 사업을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손해가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지 걱정이 돼서요. 아무래도 아빠가 사업을 오래 하고 계시기도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야 조금 마이너스인 상황을 잘 버티면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이 망할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남편의 사업 아이템이 별로거나 계속 안 좋아진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지만 남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빠 생각에는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부라고 하셨어요. 너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해봤으니까 남편한테 투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둘이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의논해봐라. 저희 친정아버지는 차라리 제 가게를 팔아서 남편 사업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던 차라서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그날 남편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 요즘 상황 안 좋으니까
내 가게 정리한 돈으로 내가 당신한테 투자를 할게. 대신 당신 사업에 대한 지분을 나도 몇 프로 떼어줘. 어때? 그래주면 나야 엄청 고맙지. 솔직히 내 지분이 당신 지분이랑 같이 뭐. 당신 다 가져도 돼. 당신 가게 팔면 어느 정도 손실은 막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사실 나도 고민돼서 아빠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도 내 가게 팔아서 당신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떤가 물어본 거였어. 혹시 해결할 곳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아직 투자해준다는 곳은 없어서 막막했거든. 역시 장인어른 확실히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장인어른 덕분에 숨통 트이게 됐다. 너무 고마워. 제 가게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저희 친정아버지 덕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덕분이라고 하니 서운한 티를 내기가 좀 그랬죠. 뭐 친정아버지 덕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사업을 정리하니 몇 억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리가 좋았어서 권리금을 많이 챙길 수 있었거든요. 돈이 생기자마자 남편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후 종종 제가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사업은 좀 어때? 잘 되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개인으로 거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개인 판매도 하는 건 어때? 가게 통해서 대량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량 주문도 많아지면 그것도 쏠쏠할 것 같은데. 지금 정신없는데 홈페이지 만들랴? 소포장할 사람이 어딨어? 당신도 참 사업해본 사람 맞아? 돈 없을 때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그걸 누가 해?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그리고 초기에는 돈이 좀 들어가지. 세팅하고 나면 내가 인수인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상황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 날아가면 어떡해? 당신 돈 조금 투자했다고 왜 이렇게 간섭이야? 여태까지 내가 알아서 해왔잖아. 좀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들지 않아도 돼. 지금 힘들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일을 더 만들자는 거야? 당신은 생각이 없어. 저도 엄연히 남편 사업에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를 무시하곤 했죠. 만약 사업이 잘 됐다면 저도 그래도 남편 선택이 옳았다고 하겠지만 제가 사업 자금을 투자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또 상황이 안 좋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집에 계시려나? 장인어른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어?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얘기한 것부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우리 아빠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도 도매만 하지 말고 소매도 시작해보자고 했잖아. 당신 가게 팔아 투자한 것도 다 장인어른이 조언해준 거잖아. 그러니 바로 장인어른한테 조언 구하는 게 낫지?
제가 옆에서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막 옷을 걸쳐 입더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나왔죠.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조언을 하실지도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에 계셨고요. 남편은 급하긴 했는지 저희 친정아빠를 보자마자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려고 하더니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요. 현재 저희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래, 상황이 많이 힘들지. 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탄치만은 않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한번 들어보자. 남편은 그제야 자세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장인어른, 최근에 거래처에서 주문량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존 거래처들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현금 흐름이 너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기존 거래처들과의 계약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겠어. 그리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 결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필요한 경우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 내가 그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렇게 친정아버지의 조언을 받아서 남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찾으시더니 남편한테 번호를 전달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보내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내 친구인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느라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내가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까 내일 정서방이 직접 통화하고 한번 만나봐봐. 사업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복이 다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항상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남들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며 장인어른,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장인어른, 연락처 보내시는 분께는 제가 내일 오전에 바로 전화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남편이 또 저희 친정아버지 말은 잘 듣는 모습을 보니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남편한테 툴툴거렸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아 놓고 우리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건 또 내내 하면서 다 오케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보다 장인어른이 더 오랫동안 사업하시기도 했고 당신은 작은 카페 정도 한 거잖아. 내 사업이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 당신은 직원이 많아야 2~3명이지만 나는 10명이 넘는 사업체인데 내일 빨리 그분 만나 뵙고 사업 구상해야겠어. 이제 곧 월급날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돈을 만들어 보내줘야 되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됐고 그만 좀 얘기해.
내 사업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돈 투자해봤자 얼마나 투자했다고 매번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이렇게 간섭하려고 나한테. 투자한 거야. 그럴 거면 당신 돈 다시 가져가. 그냥 내 사업 망해버릴 테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뚝 자르고 본인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 더 긁지 않았습니다. 남편 건드려 싸워봤자 해결되는 건 없었으니까요. 서로 기분만 상하지.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친정아버지 말은 잘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의 조언은 또 제 말과는 다르게 잘 들어 그런지 사업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분을 만나고 올 때마다 저한테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소개해 주신 분 진짜 대박인 거 알아? 완전 사업계에서 큰 손이야. 그분이 모르는 분이 없다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을 연결해줘. 진짜 대박이지. 그리고 우리 회사 자체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소분해서 판매도 시작하기로 했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다 해준 말이었습니다. 내 말은 귓등으로 들어놓고 친정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말은 메모까지 해서 들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살짝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사업에는 좋은 일들이었으니 축하해줬죠.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래도 당신이 노력해서 그런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리고 이번에 투자도 엄청 많이 해주신대. 이분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좀 자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대박도 날 것 같다. 이러다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투자도 잘 받고 남편이 기획한 자체기계도 생각보다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차도 바꾸고 저희 집도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 안정화가 돼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당신도 고생 많았어. 솔직히 나 진짜 고생 많았잖아. 그래서 차도 바꿨어. 우리 이사할 곳도 슬슬 알아보자. 지금 집 너무 좁잖아. 집 우리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당신 차 바꾼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바꿨어? 사업 잘 된다고 너무 펑펑 쓰지 말고. 그러다 또 상황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미리미리 돈 모아놓는 게 좋아. 지금 내 회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이제는 월 매출 몇천만 원 되는 회사 사장인데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잘 되는 거라 생각해서 또 투자할 거? 아니야. 집은 바꾸기 싫으면 말어. 당신 생각해서 이사하자고 한 거지. 나 좋자고 한 거야? 마음대로 해. 예전에 남편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회사가 잘 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라 너무 펑펑 돈을 쓰는 남편이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말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는데 제가 못 보던 가구부터 가정까지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면 제가 휘둥그레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환갑 선물이라고 하면서 싹 다 바꿔줬지 뭐니?
내가 됐다고 했는데도 요즘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된다며 정말 다행이야? 예전에 힘들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내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 만나고 사업이 잘 풀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님 차도 바꾸셨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차도 바꿔줬다.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들 잘 뒀다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라고 용돈도 100만 원이나 줬지 뭐니? 내가 요즘 모임 톡 쏘느라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가 신나서 자랑을 하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찾아뵌 거라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돈 아껴 쓰라고 대신 말씀해 달라고 했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거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넌 뭘 걱정을 하니? 지금 잘 되는 거 보니까 계속 잘 되겠는데. 뭐 그리고 돈이 돈을 부른다고 잘 써야 또 잘 버는 거야? 너무 돈을 꼭 안고만 있으면 오히려 돈 안 벌린다.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나 챙겨준 거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지? 네, 그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괜히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시어머니 댁을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도움은 친정에서 다 받았는데 저희 친정에는 뭐 하나 사드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그날 저녁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소개해 주신 분. 덕분에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된 건데 어머님은 차 바꿔 드리고 용돈까지 드렸더라. 우리 아빠한테는 뭐 없어? 뭐 드리긴 했어? 물론 장인어른이 소개해 주신 그분 조언을 많이 들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번 거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돈 많으시잖아.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야 나 말고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이제 겨우 챙겨드리는 거 가지고 바가지 긁는 거야 뭐야? 그냥 서운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와인 정도만이라도 사서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누가 비싼 걸 사드리래? 그거야 장인어른이 알아서 사드시겠지. 나보다 돈도 많으신 분인데 돈을 많이 벌어와도 넌 바가지를 먹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 당신한테 생활비 줄 만큼 주잖아. 근데 남편은 제가 바가지를 긁는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원래부터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더 쓰이나 보다 했습니다. 섭섭하긴 했지만 엎드려 절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저희한테 언지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돈을 모아서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번 달 매출이 10억이 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만 줄 알아? 10억이야. 나도 이런 날이 오다니. 오늘 저녁 같이 먹을 게 준비해서 나와 있다. 5시 반 정도에
데리러 갈 테니까 남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힘들다는 남편 눈치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접었던 내 가게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남편이 기분이 좋으니 한번 슬쩍 얘기해 봐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 들뜬 기분으로 예쁜 옷도 입고 정성 들여서 화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제가 정말 오고 싶어 했던 추호화 식당이었어요. 한 끼에 최소 15만 원 정도 되는 곳이다 보니 제가 항상 가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직원분들 에스코트는 물론 식당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이 정도 같이 살아봤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당신도 나랑 같이 사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뭐 지금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당신 사업도 잘 돼서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는 걔 말이 돼.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이번 달만 해도 월 매출이 10억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몇십억인데 늙은 너랑 계속 살 필요 없지 않을까? 당신 섭섭지 않게 재산 분할해줄 테니까 다음 달 안으로 이혼 접수하고 우리 애도 없잖아. 이혼도 금방 될 거야. 그럼 당신도 새 출발하고 솔직히 나 정도 능력되는 놈이 늙은 와이프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잖아. 나 좋다고 하는 어린애들이 한 트럭인데 나도 이젠 어린애들이랑 살면서 애 낳고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랑 각방 쓴 지도 몇 년이잖아. 그럼 갈라서는 게 맞지?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는 거구나. 그럼 그냥 전화로 이혼하자고 하지 뭐하러 여기? 애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한 거야? 뭐 도살장 끌고 가기 전에 맛있는 밥 한 끼 먹인다 이거야 뭐야. 그리고 더는 남편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후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면서 울면서 친정집으로 왔어요. 저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들은 소리를 곱씹을수록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울리며 친정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재. 이제 자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더 이상 나같이 늙은 와이프랑 살고 싶지 않대. 이제는 어린애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번 달 남편 회사 매출이 10억이래. 근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제가 한 말을 듣고 나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통화하셨죠. 그때 저는 정신이 없어서 누구랑 말씀을 나누시는지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셨고요. 친정에 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나한테 사과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당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전화를 받았고요. 근데 저한테 엄청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고 안 할 테니까 빨리 와서 장인어른 좀 말려봐. 지금 우리 회사 앞에 오셔서는 아주 빨리 와서 장인어른 좀 설득해봐. 뭐 우리 아빠랑 같이? 있어 왜 몰라 갑자기 오셔서는 투자금 달라고 하시잖아. 그게 말이 돼? 빨리 와서 장인어른 좀 말려보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남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릎 꿇은 제 남편이랑 저희 친정아버지 그리고 모르는 분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모르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친구분이 저를 보시더니 먼저 인사를 하셨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계속 저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놀래서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 투자한 돈이 사실 내 돈이 아니라 너희 아빠 돈이었거든. 자기 사위가 본인이 투자하면 부담 느낄 거라고 내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한 거였거든. 근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투자한 돈 다시 회수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너희 남편한테 투자금 회수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글쎄. 그래서 내가 진짜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너희 아빠였던 거지? 나도 갑자기 전화 받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 너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소리에 니네 아빠가 화가 나서 당장 투자금 회수할 거라고 하니 지금 네 남편 울고불고 하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거지? 돈 좀 벌었다고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지? 저런 애들 생각보다 많다. 그럼 남편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한 게 아저씨가 아니고 저희 아빠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 회사가 더 잘 된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투자금 넣고 그런 건데 아마 너희 아빠가 투자금 회수했다는 얘기 들으면 다른 투자자들도 다 돈 뺄 거다. 이 바닥이 소문에 예민하거든. 네 남편이 이제 거덜나게 생겼다. 아니다. 곧 이혼할 거니까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네. 친정아버지 친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왜 저희 친정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투자금이 다 회수되면 본인이 거지가 될 테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거였어요. 사실 남편 모습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대로 사과하면 용서해줘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온갖 정이 뚝 떨어졌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울며 불며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추접스러웠어요. 아까 전에 나랑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는 넙적 엎드린 꼴을 보니 귀가 차더라고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 그게 딱 제 남편이었던 거죠.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이혼 안 할게요. 제발요. 투자 금액 이렇게 회수하시면 저 망해요. 자네가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 쏙 빼놓고 그럼 네 눈물에서도 눈물 날 준비해야지. 남편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친정아버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친정아버지는 남편한테 한 번 더 통보한 후 저희 집으로 왔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친정집으로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사과를 했습니다. 얘 너가 이해 좀 해줘라. 그리고 원래 부부란 게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거야? 이번에 너가 용서해주면 또? 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어머니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당장. 투자금 뺏기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납작 엎드린 거죠. 저는 남편이 저한테 한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아빠가 투자금을 다 회수한 데다가 남편은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됐으니 돈을 탈탈 털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이혼하며 거지가 되었어요. 사업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다 나가고 투자금이 없으니 뭘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 차도 결국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며 받은 재산 분할로 제 카페를 다시 차렸어요. 전 남편이 찾아오긴 했지만 저한테 아는 척은 못하더라고요. 못하겠죠. 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건데 성공하고 나니 제일 먼저 저를 버린다니 그래도 그 돈 다 가져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회수한 투자금을 다시 다른 회사에 투자해 돈을 더 버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이혼한 덕분에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저도 이번엔 느꼈지만 굳이 그런 사람들과 붙어 지낼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